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3단원, 대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의 이 단원을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주제로 무장독립투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무장독립투쟁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와 의열단, 한인애국단 둘 다 192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투쟁하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장독립투쟁과 의열투쟁 언제? 1920년대. 1920년대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 자, 국내 무장독립투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의 활동은 많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북 지역, 평안도 북부, 서북 지역이나 황해도, 여기에 한정되어서 무장독립투쟁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무장독립투쟁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다지 큰 어떤 방향이랄까, 그리고 움직임이랄까,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어요. 의병운동을 제외하고서는. 자, 그런데, 자,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장독립투쟁이 더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1920년에 조직된 국내 무장독립단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천마산대 또는 천마대, 그리고 보합단, 그리고 구월산대 이런 총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천마산대는 최시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했고요. 자,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고 친일파를 숙청하는 등 3.1운동에서 그 후반기, 3.1운동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보여지는 무력 저항, 이제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독립투쟁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보합단입니다. 자, 보합단과 이 천마산대는 모두 자, 의주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들은 여기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국내의 투쟁 단체들이 만주 지역으로 흡수가 되는데 특히 남만주의 대한통군부로 흡수가 되고요. 이 대한통군부는 통의부로 이름을 바꾸고 통의부는 나중에 자, 참의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될 3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참정신으로 여러분들 암기를 하면 좋겠는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자치기구의 성격을 가진 이 독립운동 단체가 성립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국내 무장 독립투쟁 단체인 천마산과 보합단이 흡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에 실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920년대 무장투쟁의 그 백미, 우리에게 어떤 성공의 희망을 준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봉오동에서의 전투가 되겠죠.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사건, 그리고 그 1920년대 초반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만주 독립군은 크게 서간도 지역과 북간도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크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서간도의 중심 지역으로는 유허, 현, 함원보가 중심이 되어서 자, 여기에 경학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것은 부민단 한족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그리고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죠. 이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 당연히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장교들 또는 군인들이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군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군대가 바로 이 철호공정서, 대한독립단, 광안단 이렇게 꾸려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바로 서간도의 유력한 이제 무장독립운동 단체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유명했던 것은 바로 철호군정서였죠. 자, 북간도 가겠습니다.
가장 많은 동포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며 이 지역의 중심 지역은 용정, 융징이라고 얘기하는 용정촌, 그다음에 옌지라고 하는 연길, 왕청이라고 하는 곳, 왕칭 이런 곳이 중요한 이제 주요 도시이면서 용정과 연길과 왕층에는 서전서수, 명동학교, 간민회 등등의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형성이 되죠. 특히 이 왕층 볼까요? 왕층은 대종교, 대종교가 그들이 어떤 무장투쟁의 목표를 삼고 이 지역에 건설한 곳인데 그곳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북로군정서에 소속된 군을 북로군정서 군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서로 군정서라고 잠깐 그 독립운동 단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소속된 또 군대가 서로 군정서 군이라고 얘기해서 서간도와 북간도의 양대 산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회군, 대한독립군. 자, 이런 것이 바로 북간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이자 군대였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도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지도에서 살펴보면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제외하고서요. 여기 내가 너무 크게 그렸는데 블라디보스톡을 제외하고 이쪽 지역을 이제 북간도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쪽 지역을 이제 서간도 그리고 남만주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이제 위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얘 인지, 연길입니다. 왕칭, 여기 왕칭은 아까 대종교와 관계가 깊다 그랬죠. 왕칭의 북로군정서군, 군무도독부, 그리고 국민회군, 이런 옌지의 국민회군, 그다음에 봉오동의 대한독립군. 자, 위치 확인하고요. 서로군정서군의 류허, 여기 삼원보입니다. 대한독립단, 그리고 광복군 총영. 광복군 총영은 지난 시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무부에 소속돼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임정에 속한 기관, 산하기관으로 역할을 했고요. 선마산대가 이 광복군 총영과 깊은 이제 교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쪽 지역에 이제 다 같이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20년대 초 서간도와 북간도의 독립군 분포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그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국내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했어요. 즉, 어, 이런 거죠. 봉오동은 이제 북간도에 있는 겁니다. 봉오동은 분명히 북간도에 있는 곳인데, 자, 이 독립군들이 북간도에 있는 독립군들인 거죠. 국내로 두만강을 건너와서 진입합니다. 그래서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또는 군자금을 모금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이 봉오동에 자리를 잡고 있던 바로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늘 함경남도까지 진출해서 일제에게 큰 피해를 입히곤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들을 추격해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잠시 여기서 이제 보고 가겠는데요. 이걸 봐주세요. 독립군 연합부대. 이전에 있었던 그 지도를 통해서 알다시피 북한도의 그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대한 독립군을 이끌고 큰 공과를 세운 건 맞지만 그 홍범도 장군의 이 대한 독립군뿐만 아니라 이 군무도독부, 최진동 장군의 군무도독부, 안무 장군의 국민회군들이 함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들은 봉오동이라고 하는 곳까지 추격을 해온 거예요. 누가? 일본군들이. 일본군들이 추격을 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리적
이점. 이 지역의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를 이용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전력 면에서 보면 비교는 안 되죠.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시기에 어, 무기 면에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요.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그 연해주에 그 체코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해요. 체코 군인들인 거죠. 근데 체코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들이 귀국하면서 그 무기를 다 이제 팔고 갔어요. 그 이제 무기가 곳곳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이 북간도에 있는 우리 만주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전술인 거죠. 전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이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1920년 6월의 일입니다. 6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일본은 뭔가 이제 좀 더 대대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군대를 이 간도에 파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벌인 사건이 바로 이 훈춘 사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훈춘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에요. 중국의 마적단, 마적단과 손을 잡고 마적단에게 돈을 찔러준 거죠. 찔러줘서 일본의 공관, 그리고 일본인들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일본인 공관과 일본인들을 공격하게 하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재산과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치안 유지하기 위한 군대가 필요하다. 해서는 이 훈춘 사건을 구실로 해서 그래서 일개 연대가 출동합니다. 일개 연대가 간도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그 독립군들을 색출하기 위해 간도 지역의 우리 동포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자, 훈춘 사건이 바로 1920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 이후로 간도에 들어온 일본군 일개 연대들은 간도의 동포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이것을 간도 참변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간도 참변은 군대가 들어온 것과 동일하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1920년 10월부터. 그래서 21년 1월까지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동포들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다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일본군들을 유인을 해요. 유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사실 청산리 대첩이라고 얘기할 만한 이유는 바로 5일 정도, 미안합니다. 5일 정도의 전투입니다. 5일 동안의 전투가 바로 성살리 대첩인 거죠. 성살리 대첩은 5일 동안에 벌어진 전투이며 그 전투에서 일본이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자, 여기에 참여했던 부대는 김좌진,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였으며 일본군을 성살리로 유인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것으로 한국인들은 이 무장독립투쟁에 대한 자신감, 이것을 얻게 됩니다. 자, 성살리 대처 1920년 이제 10월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10월 여기 있는 간도 참변이 있는 중에 훈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월 이제 쭉 이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봉오동 전투와 성산리 대첩의 위치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그 위치에 따르면
위치는 바로 여기 이 두만강 바로 위쪽에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봉오동이고요. 이 봉오동에서의 전투가 먼저 벌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훈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군이 이제 훈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개 연대를 파병을 해서, 자, 이 독립군들은 이 일본군들을 어디로 오게 했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청산리 지역으로 끌어들어 와서 여기에서 이들을 또 크게 격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산리 대첩의 지역, 그다음에 여기 봉오동 전투의 지역, 이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보면 용정 보이죠? 연길, 즉 북간도 지역이죠.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위치는 이제 북간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간도 참변이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를 비롯해서 청산리 전투까지 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 한국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학살이 당했고 집계된 숫자만 3천이며 학살된 숫자가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에 따르면 1만이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간도 참변이 언제다라고 언제부터 언제다 딱 못 박을 수는 없고요. 1920년에 20년 10월 훈춘 사건으로 일본군 일개 연대가 들어온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했고 이제 이들이 이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동했던 그 시기 다음해 1921년 1월 정도까지 계속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한국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동포들이 고생을 하며 또한 이제 큰 승리를 거뒀지만 큰 피해가 또 일반인에게 이제 생겨서 결국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해서 그 연해주에 있는 소련의 그 약속을 믿고 독립군들이 이 밀산부라고 하는 곳으로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고요. 이 대한독립군단은 독립운동 단체, 이 단체들의 연합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단체들을 하나하나 꼽아보자면 국로군정서, 군대입니다. 대한독립군, 그리고 군무도독부, 그리고 국민회군. 즉, 북간도에 있는 많은 그 독립운동 단체, 군대들이 다 연합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들이 밀산부에 집결을 해서 어디로까지 갔느냐? 바로 여기 있는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이 자유시는 그 러시아 말로는 스보보드니라고, 미안합니다. 보드니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집결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진 이제 참변입니다. 1921년에 벌어진 자유시 참변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6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원인을 따지자면 굉장히 복잡한 그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부 주도권 다툼은 고려 공산당에 참여했던 고려 공산당 내부의 분열, 자, 그리고 또한 이 러시아 적군과 일본의 무장해제, 일본의 요구, 일본의 독립군에 대한 무장해제의 요구를 적군이 받아들이게 돼요. 즉, 러시아, 소련의 이제 혁명 세력이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이 독립군에 대한
무장해제를 감행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국민회군은 총을 손에 쥐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독립운동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장해제 요구에 거부를 하게 됐고, 그 일부 가운데 여기 있는, 군무도독부, 그 다음에 이제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은 옮겨갔어요. 중간에 탈출을 합니다. 일부 세력이 탈출하고 남아있는 일부 세력이 이제 학살을 당한 거죠.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 되겠습니다. 자, 이 자유시 참변에 남았던 부대들, 대한 형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의 일부가 남았고, 최진동 장군도 이제 이탈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민회군의 일부들이 다 남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이주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부는 자유시 참변이 있기 전에 다시 간도 지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바로 이제 이 지역에 새로운 이제 활기를 불어넣게 되죠. 삼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삼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격부터 얘기하자면 자치정부이자 군사정부입니다. 공화주의이고요. 각 지역의 이 정치와 이 군사를 담당한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압록강 연안의 참의부는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만주 바로 그 뒤에 있는 남만주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는 북만주 또는 북간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세 개로 삼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923년에서부터 25년까지의 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바로 참의부, 그다음에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워졌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은 중국과 미세아 협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중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던 순원이나 또는 장개석, 특히 장개석이죠. 장개석은 음, 이 지역의 어떤 치안까지 담당할 수가 없어서 각 지역의 군벌들에게 이제 치안을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만주 군벌은 오히려 친일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일본이 이 만주 군벌과 맺은 협정을 맺어서 독립군을 색출하고 독립군을 잡아들이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920년대에 무장 독립운동 활동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거기로 가기 전에 지도에서 자유시, 밀산부, 자유시,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 과정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크게 돼 있는 이 황색으로 주황색으로 크게 돼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자, 여기 유어 보이죠? 유어. 이쪽을 서간도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이제 북간도 지역이고, 이쪽을 이제 연해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연해주. 여기는 북간도, 여기는 서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이겼으나, 일본군의, 여기 보이죠? 1920년 10월에 간도참변이 있었는데, 사망한 양민이 그냥 집계만 하더라도 집계된 공식적인 숫자만 대로 3,600명, 민가소가 3,500채, 그다음에 교회당 59채, 국물피해 59,900. 근데 집계되지 않은 바에 따르면 1만여 명이 넘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11월에서 이제 이 대한독립군단이 창설이 돼요. 그리고 대한독립군단이 창설이 돼서 여기 이쪽 지역 밀산이 보입니까? 좀 작은데요. 밀산 지역에 먼저 이렇게 집결을 해요. 여기서 또 다시 일제를 피해 다시 스포보드니 여기 자유시
스포보든이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유시에서 6월 달에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대한독립군단 내부의 군권 다툼, 이에 대한 러시아 적군의 개입으로 발생했고요. 독립군들이 대다수 체포되거나 사망합니다. 자, 일부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만주 지역으로 귀환했고, 대표적으로 바로 김좌진 장군의 부대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천 홍범도 부대는 나중에 이루크츠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대항독립군단이 창설하게 됐는데 대항독립군단 안에는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의 국민회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여기 북로군선서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바로 이 자유시 참변에 또는 이 자유시로 들어가게 된 대한독립군단의 이제 그 모습이고요. 여기 서로군정서군, 지청천, 이상용 이런 광복군 사령부, 안병찬 이런 지역은 여기 이 사람들은 이쪽에 머물러서 통의부를 거쳐 참의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자유시는 여기 있고 이 만주에서 자, 잠시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갔으나 여기서 참변을 당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이 과정을 조금 여기다 이제 순서를 얘기하자면, 자, 먼저 1920년 6월에 이제 봉오동 전투. 그리고 잠시만요. 10월에 10월에 훈춘 사건. 그리고 또 그해 10월에 간도 참변. 간도 참변이 시작된 거죠. 시작. 이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기가 어렵죠. 일본군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복을 계속했으니까. 자, 그리고 11월에 이제 이동을 시작해요. 대한독립군. 군단이 창설되고, 그리고 간도참변이 있으면서 이제 성산리 전투도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성산리 대첩. 성산리 대첩도 같이 벌어지게 되고, 성산리 대첩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5일간 전투이 벌어진 것이고요. 성산리 대첩에서는 우리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일본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자, 그리고 나서 1921년 6월에 자유시 참변 일어나고 1923년에 참의부를 비롯해서 정의부 1924년, 1925년에 신민부까지 해서 3부가 성립됩니다. 네. 자, 지도와 함께 이 지역의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에 관련된 부분을 쭉 연표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굉장히 밀집해 있고요. 이 시기의 사건들은 자주 등장하므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바로 3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죠? 3부.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이 앞글자만 따서 참정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정신이 만들어졌다. 자, 여기 이 부분. 집안, 환인. 이게 다 예전에 고구려 시절에 그 명칭들이 그대로 이 지명에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바로 참의부. 여기가 바로 정의부. 여기가 신민부.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요. 이 세 지역의 3부가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부의 위치, 삼정신. 삼부의 위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지도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때, 이 간도 지역을 그려볼 때 가장 아래쪽에 압록강 쪽에 삼의부, 그리고 저쪽 만주 길림 그 부분이 바로 정의부, 신민부는 저기 북만주에 쭉 걸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한 이제 시각적 자료입니다. 앞서 보았던 20년대 후반에 와서 우리가 그 무장 독립투쟁을 간도에서 또는 만주에서 더 이상 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미스야 협정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2조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관원은 각현에 알려 제주조선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언급한다.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거고요. 조선 관원이 지명하는 불령단 수령을 체포, 조선 관원에게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것이 바로 일본인 미스야 협정이고요. 여기서의 조선 관원이라고 하면 말만 조선 관원이지 실제로는 일본의 통치 기관이겠죠. 식민 통치 기관.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미스야 협정을 일본이 만주 군벌과 체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그거야. 누구를 잡기 위한 거죠? 네, 그렇죠. 누구를 잡기 위한 거? 음, 독립군을 잡기 위한 거죠. 삼부가 편성되고 독립군이 재편되니까 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는 만주의 독립군을 탄압하고자. 그래서 이 만주 지역 군벌과 중국을 대표하지는 않고 만주 지역 군벌과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미스야 협정. 자, 두 번째로 잠시만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앞서 살펴봤던 그 간도 지역의 만주 지역의 이 삼부가 또 다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색깔을 좀 달리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색깔을 달리해서 삼부가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 통합의 그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민족 윤리땅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상들이 이제 점차 이제 그 사상들의 근거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민족의 독립, 이걸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있고요. 전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을 퍼뜨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먼저 그들의 독립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먼저 앞에 두고 민족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사회주의가 있고요.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나 모두 정치적 권력, 군사적인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런 권력을 모두 악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권력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사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정부주의입니다. 바로 이제 20년대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상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무장 독립운동, 다양한 뭐 실력 양성 운동이 펼쳐지는데 자,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삼부통합운동이 전개되는데 민족유일당 운동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사회주의의 그 어떤 선언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의 선언.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가장 우선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족의 독립인데 자, 이때 잠시 노선을 잠깐 보류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우선이긴 하나 현재 현실적으로 독립을 먼저 이뤄야 하므로 민족주의자들의 일부와 손을 잡아 독립을 달성하자.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 혁명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바꾸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코민테른의 이런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실력 양성 운동에서 이런 사회주의의 입장 때문에 이제 민족일당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것은 중국 안에서는 국공합작으로 나타나고 이제 대한민국
지금 현재로서는 식민지 조선이죠. 조선에서는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그다음에 사회주의자에 관련된 이제 신간회가 결성되는 그런 걸 낳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무정부주의는 바로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의열당과 깊은 관련이 있으니 그때 잠깐 얘기하도록 하죠. 자, 이런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이 국내에서 그다음에 중국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만주에서도 벌어지게 된다. 그 결과 삼부 통합 운동이 진행이 되었고 삼부는 완전히 통합을 거치지는 못하고 남만주와 북만주로 나뉘어져서 남만주의 국민부가 조선혁명당으로 북만주의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당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자, 이 남만주와 북만주에 있는 국민부와 혁신의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삼부의 성립과 통합은 그 표로 따지자면 이렇거든요. 참, 정, 신이 통합운동을 거쳐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나눠지게 됐는데 여기가 남만주, 이쪽이 북만주에 만들어진 자치기구이에요. 근데 그 자치기구 안에 당이 있고 그 당에 이제 이들이 운영하는 군대가 있는 거죠. 독립당과 독립군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들의 활동은 사실 28년, 29년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30년대를 넘어가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이제 1930년대 무장독립, 민족운동에 관련해서 그때 배울 텐데 잠시 위치만 좀 확인하고 갑시다. 자, 여기 볼까요? 1번과 2번 보이죠? 1번과 2번의 전투가 1번은 영능가 전투, 홍경성 전투를 치른 부대가 바로 조선혁명군이고 자, 이쪽 지역이 바로 조선혁명군이 활동했던 지역이며 그러므로 여기가 어디다? 국민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도는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3번서부터 쌍성보 전투, 경박호, 아니, 쌍성보, 그 다음에 4번이 여기 있는 경박호 전투, 그 다음에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쌍성보, 그 다음에 여기 7번의 대전자령 전투, 이 정도를 기억해야 될 텐데, 그 이 지역,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지역이 바로 혁신의회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정신이 통합운동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이 양쪽으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나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이 다음으로 가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과 윤세주가 중심으로 해서 만든 비밀 조직인데요. 그들의 색채는 바로 이 무정부주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많은 자치기구들이 너무나 많이 난립을 하고 우후죽순으로 그러고 또한 인정이 20년대 1925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침체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바로 여기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고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활동 지침을 내리면서 자, 이들의 활동이 바로 요인의 처단, 식민통치기관 파괴, 여기에 주력하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활동은 1920년대 후반에 굉장히 큰 성과를 많이 거뒀고요. 자, 그 이후로는 의열투쟁에 대해서 크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해서 이들이 의열단원으로서 정규군사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의열단에 같이 의열단보다 조금 나중에 만들어진 단체이긴 하지만 같은 활동을 한 단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인애국단이라고 하죠. 1931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곳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구 선생이 결성했고요.
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봉창 선생과 윤봉길 선생입니다. 두 분 다 의사라고 표현하죠. 자, 이들의 활동이 이제 중국에게 큰 인상을 줘서 나중에 중국 정부가 광복군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전면적인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에서 이제 우리는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라는 구호를 가지고 암살파괴 폭동의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1, 2, 3, 4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도록 하자. 직접 타격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벌어진 예열단의 활동을 살펴보면 여기 서울에서, 밀양에서, 이제 부산에서, 그리고 도쿄에서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 김상욱은 동로경찰서, 나석주는 이제 동양 석식 주식회사, 그리고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김지섭은 일본 왕공폭탄투척.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는 이유는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활동 목적, 이들의 활동지, 그리고 이름, 그다음에 타격의 대상,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의열단이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좀 체계적이고 조직된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자, 황포공관학교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요. 장개석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즉, 중국 장개석이 세운 학교가 바로 이 황포공관학교고요. 국민당 장개석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입학해서, 그리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나중에 중국 관내, 이거 중요합니다.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는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다시 1930년대, 네, 이제 민족운동으로 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한인애국단의 활동 볼까요? 다른 곳은요,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덕주, 유진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이런 게 관동군 사령관, 만철 총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상하이에서의 윤봉길 의사의 의거, 도쿄에서의 이봉창 의사의 일왕 저격 시도,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 때문에 이제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바로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1932년 4월 이후로는 인정이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인정의 이동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차시에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오동 전투에서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연합군 부대가 이렇게 해서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일까요? 네,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자, 그리고 성산리 대첩 혼춘 사건을 구실로 들어온 일본군을 홍범도, 그리고 누가 이끄는, 네, 김좌진이 이끄는 연합부대가 성산리로 유인해서 대승을 거둔 사건이고요. 자, 봉오동 전투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서 간도의 한국인 학살한 사건은, 네, 간도참변입니다. 무장해제, 러시아의 무장해제, 이것에 반대해서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크게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바로, 네, 자유시 참변. 그 이후로 만주 지역에 새롭게 형성된 3부, 참정, 그렇죠, 신민부, 공화주의 자치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며, 3부 통합운동은 민족 유일당 운동의 하나로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조직되게 됩니다.
자, 의열단 보겠습니다. 자, 의열단 조직은 누가 했다고요? 네, 김원봉. 자, 그리고 주요한 조선혁명 선언을 통해서 활동 목표, 활동 이제 그 목적, 그 다음에 대상 이런 것들을 밝힌 사람은 신채호 선생. 자, 그리고 한인애국단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 극복을 위해서 조직했는데 누가? 김구 선생이 직접. 윤봉길 의거, 이몽창 의거가 있고요. 윤봉길 의사는 중국의 어디? 네, 국민당의 정부에 임시정부 승인 지원을 받게끔 했던 사건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상하이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